시간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양부터 보죠. 소양을 볼 것 같으면, 참고로 네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아까 지금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누려주시는 원장님께서, 용화육과 복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평언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릴게요. 용화육과 복력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고, 용화육은 정말로 참 너무나 순하면서 좋은 약이고요. 복력 같은 경우도 부드럽고 순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표현의 대부분의 약들이 체질에 불면하고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었던 대로, 용화육 같은 경우에 태음인 약이긴 하지만 소음인에게도 참 너무 좋고요. 소양이 먹어도 대부분의 경우 탈이 없습니다. 복령 같은 경우에 뚜렷한 소양인 약에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소음이나 태음인에 써서 매우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죠? 자, 소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양을 볼 것 같으면 소양은 이제 맵고 따뜻한입니다. 이게 아랫배가 차다, 아프다 라고 했을 적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이하는 가감약이에요. 설사 이럴 때 잘 듣고요. 아랫배가 차다 이럴 때 잘 듣습니다. 여기 조금 더 이걸 이제 연역을 시켜보면 야뇨증, 또 노임 전립선염, 요실금 이런 데도 다 활용할 수 있고요. 일부 책에서는 요통에 쓸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통에는 저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쪽까지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참고로만 하세요. 요통이나 그런 것들은 참고로만 하세요. 부수적으로 이제 치료한다고 했는데, 한 번 그런 게 있었네요. 요통에 아랫배가 너무 차면서 이런 사람은 요통에 써서 좋은 효과를 거뒀던 적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여기 참고하세요. 포공령 같은 경우, 포공령은 순한 약은 아닙니다. 절대 순한 약은 아닌데, 태음인에 있어서 매우 좋은 약입니다. 제가 좋다고 해서 다 체질에 다 상관없이 쓰신 약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포공령 같은 경우에 이거는 태음인 약이에요. 태음인 약인데 물론 후세방에서 쓰다 보면 포공령, 금우라 이런 식으로 여러 처방들을 써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약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다. 더 잘 정확하게 쓰려고 한다 치면은 태음인 체질을 알면 포공령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포공령은 태음인 약이고요. 여기 써놓은 대로 화열독, 해식독, 산채기, 소종액. 작게는 소화불량부터 해서 크게는 일체염증에 다 활용해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이 포공령이에요. 산약, 태민약이죠. 태민약인데 다들 얘기지만 이게 육미팔미에서 나오는 약이고 다른 체질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약입니다. 단 약이고요. 맛있죠. 태음에 있어서는 아주 더 좋은 약입니다. 호마를 약을 쓰겠습니다. 소풍산, 이런데 호마 쓰죠? 근데 호마를 약재처로 잘 안 쓰고 참기름을 만들어서 약을 쓰죠. 자원과수 만적에. 참기름이요. 아주 뛰어난 약이에요. 옛날 시골 같은 거의 만병통치로 썼던 약이에요. 합법 이런 식으로. 이게 해독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참기름에. 여러분들이요. 해독이란 표현이 본초에서 나옵니다. 꼭 별표를 하세요. 해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의 기전입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앞으로 더. 지금 어떻습니까? 공해. 엄청난 공해가 있죠? 이 물, 음식, 우리가 지금 먹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첨가물 안 들어간 음식이 없어요. 공기. 엄청나죠, 지금? 그리고 일본 방사능부터 해서 각종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이 환경과 무관하지 않아요. 환경과. 해독시키는 이 약물들, 앞으로 연구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새롭게 생기는 병들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약물 처방들의 키워드가 해독시키는 그 약들이 있어요. 마자이는 이걸 넘어가고, 많이 쓴 약 아니고, 자감초탕이 독특하게 이제 들어가는 약인데, 자감초탕을 설명하려면 이것은 상한론을 전체를 다 설명해야 되는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 여러분들이 신경정신과 질환에 간단한 약인데 의외로 효과가 뛰어난 약. 어떤 처방이죠? 대표적인 약? 감맥대조탕. 감맥대조탕이 뭐가 들어요? 감초, 부소맥대조. 감초, 부소맥대조의 세 가지 약의 공통점이 뭐죠? 뭐예요? 감미 아니에요, 감미. 감초, 부소맥대조. 전부 감미란 말이에요. 감초, 밀, 대조. 전부 달단 말이에요. 감맥대조탕은 어떨 때 쓰는 처방입니까? 장주증. 부인이 정신이 나갔을 때
어떤 때 쓰는 처방입니까? 하품을 많이 할 때? 감면퇴상이 어떤 때 쓰는 처방이에요? 귀신 들렸을 때 쓰는 처방입니까? 감면퇴상이? 그런 식으로 처방 써서 효과 볼 수 있습니까? 절대 효과 볼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약물을 알지 못하면 처방 쓸 수가 없습니다. 감면퇴상의 핵심이 뭐예요? 감미예요. 감미가 뭐예요? 비위를 보호해주는 약이에요. 감면퇴상은 비위가 확증일 때 그러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것이 밀접한 그것이 주요한 원인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비위가 허한 사람의 신경정신과 증세를 다스리는 약이 감면퇴상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임증 질환 위아래 그대로 나온 설명이에요. 약물의 기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부소맥은 이제 껍질만 남는 겁니다. 껍질만. 그래서 이건 밀 같은 효과가 없어요. 자한도한 정도 조금 그치지 않은 그런 정도입니다. 찹쌀! 소음인한테 정말 좋아요. 소음인한테. 소음인들이 오면 입맛도 좋아지고 설사도 지내고 아주 좋습니다. 찹쌀. 맵쌀. 우리 맵쌀도 약을 쓰죠. 자, 여러분들은 맵쌀 얼마나 좋은 약인지 모르시죠? 맵쌀이. 여러분들 무인도에 갈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을 돼서 무인도에 유양을 유배를 하게 됐습니다. 무인도에 한 달 동안 가 있어야 돼 혼자. 쌀 10근 들고 가겠습니까? 인삼 10근 들고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많아요. 쌀 10근 들고 가야죠. 인삼 100근보다 쌀 10근이 훨씬 더 귀한 약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쌀이 얼마나 대단한 약인지 아시겠죠? 그럼 쌀로 만들 수 있는 엿 얼마나 훌륭한 약입니까? 얼마나 비위가 허할 때 필요한 약일까요? 자, 의인도 곡물입니다. 달아요. 그래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습을 잘해서 여러 각도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의인 같은 거도 많이 써야 돼요. 많이. 그래야 효과가 나요. 흑도 감두탕을 해독시키는데 최고가 감두탕입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자금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약이라고 봐요. 훨씬 더 값싸고 훨씬 더 간단한 약이지만 자금전보다 훨씬 더 윗길의 약이 감두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두탕 대단한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해독시키는 약.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자, 적소도 넘어가고요. 두시 묘한 약이에요. 두시가 원래 흙 들어서 쓰는 건데 제대로 된 흙두는 서목태입니다. 서목태, 기누리콩, 고기 제대로 된 흙두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두시를 만드는데 이 두시가 원래 흙두가 찬데 발효가 되면서 위로 퍼집니다. 쓴맛이 생기면서 아래로 또 내려가요. 위아래로 막 풀어준 약이죠. 부드럽게. 두시가 묘한 약이에요. 신곡. 의외로 완고한 적체를 풀어주는 힘이 있고요. 매각. 간기가 뭉쳐가 풀어줍니다. 매가가. 간기가 뭉쳐있는 것을 풀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매가가 아주 묘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학 충주 참석이 나올 거예요. 매가가 간기가 풀어준다. 간이 뭉쳐있는 풀어준다. 그런 말이죠. 엿. 대단히 훌륭한 약입니다. 엿. 찹쌀로 만들어야죠. 찹쌀로. 식초 넘어가고요. 술 좋은 약입니다. 잘 쓰면 좋은 약이에요. 금 공진단에 금박을 입히는 것은 참 이거 제가 설명 잘 써놨으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공진단에 금박을 쓰면 안 되죠. 정말로 공진단은 제대로 효과를 보겠다면 금박을 쓰면 안 됩니다. 자연동 같은 약 쓰지 마시고 골세보 같은 약 쓰세요. 골세보 속단이 자연동보다 훨씬 더 효과가 나왔습니다. 부드러워져도. 주사, 이 소양인한테 이 주사가 쓸 수가 있어요. 꼭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응급약을. 경분, 웅황 이런 약도 난 넘어가고요. 독한 약은 쓸 일이 없죠.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석고. 자, 석고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상한론에서 양면병에서 크게 두 가지 지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떤 지방인가요? 승기탕, 대승기탕과 백호탕을 가지고 얘기하죠. 대승기탕은요, 석고가 들어간 백호탕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센 약입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백호탕, 석고는요, 대왕 또는 대승기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드러운 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석고를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소음이고 배가 찬 사람이고 석고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 석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히 부작용 나겠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보다는 석고가 부드러워요. 적절히 화를 풀어준다. 화가 있다, 열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풀어준다 했을 적에 석고는 비교적 마음을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단맛이 있어요. 차고 무거운 여기도 불구하고 단맛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설명 다 써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장석수 선생 같은 경우는 대승이탕 안 써요. 대승이탕을. 그분은. 왜냐면요. 백호탕을 써서 열이 꺼지면 진액이 다시 모일 것이고 진액이 모이면 조시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체에 큰 데미지를 갖게 하는 대승이탕을 쓰느냐. 백호탕을 써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활석. 활석 부드럽죠. 활석 부드러운 놈입니다. 활석에 대한 대표적인 점이 뭐예요? 이건산이에요. 이건산이 이름이 뭐예요? 원기를 더해준 자리예요. 활석 6대, 감초 1대 원기를 더해준대요. 풀어줘서 소통시켜줘서 결과적으로 원기가 북도화되는 그런 효과를 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활석이 비교적 부드럽다. 상당히 부드러운 자리다. 라는 겁니다. 적석지, 틀어막는 게 아니고요. 자석 넘어가겠습니다. 대자석이, 이 대자석이요. 아까 선복과 대자석탕에서 얘기했지만, 대자석이 특징이 있어요. 다른 광물질약과 좀 다르게 아래로 분명히 내리눌리는 그런 광물질약인데, 원기를 손상시키지 않아요. 다시 다른 말로, 인상 같은 애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선복과 대자석탕에 쓰인 겁니다. 선복과 대자석탕의 핵심이 대자석과 인삼이에요. 선복과 대자석이 아니고, 대자석과 인삼의 배합이 그것이 선복과 대자석탕의 특효의 핵심 조합입니다. 청몽석 넘어가죠. 망초 넘어가겠습니다. 유황. 유황 이거 옛날에 무명을 하잖아요. 돌팔이들 유황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편작심서에 보면 금액 단위한 처방이 나옵니다. 근데 막 그 처방 설명 보면 다 날 것 같아요. 유황이 강한 약입니다. 강한 약이고 그 생각만큼 그렇게 만병통치식으로 그렇게 대단한 효과를 가진 약은 아니에요. 백반. 백반은 또 외용제로 많이 쓰죠. 백반. 순환시키는 힘이 좋습니다. 백반. 녹반도 있는데 이 녹반이 백반보다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녹반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 보실 그런 가치가 있는 약이에요. 초석 넘어가겠습니다. 황토 넘어가고요. 공룡가 넘어가고 오령지. 오령지가 이거 써볼 만한 약입니다. 현오색 오령지. 두 가지가 소음인 통증 치료제로서 가미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어혈 풀어주는 약입니다. 오령지. 우황.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약이고 설명만 봐도 이해가 갑니다. 악욕. 참 좋은 약입니다. 악욕. 아주 유하고 보온 보패를 정말 잘해줘요. 악욕. 지혈병도 있고요. 참 좋은 약입니다. 서각. 우리 쓸 수가 없죠. 서각 대체부터 승만을 씁니다. 웅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테고, 설명만 봐도 금방 이해가 갑니다. 영양각이 또 들어가는 처방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영양각 잘 쓰지 않아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영양각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 임증상 영양각 들으면 영양각 들어가는 처방이 많이 나옵니다. 녹용! 정말로 너무나 좋은 약입니다. 녹용이 어떤 데 좋아요? 어떤 데 좋아요? 녹용이. 보약. 물론 보약으로 좋습니다. 보약 중에 최고의 약 중에 하나죠. 저는 녹용을요, 아주 구체적인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녹용은요, 여러 부분에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두 가지에 대체할 수 없는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치료제로서. 그때는, 여러분들 다시 얘기했지만, 녹용이 정혈과 골수를 채우는데 최고의 약입니다. 정혈과 골수를. 그런데 이 정혈과 골수가 우리 몸에서 어디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혈과 골수. 가장 필요한 어디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뇌예요. 뇌에서 이 정혈과 골수가 가장 필요합니다. 뇌 질환에, 허증의 뇌 질환에 이 녹용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이 정혈과 골수가 꼭 필요한 부분 어디에 있죠?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골이에요. 골.
허증의 통증 질환. 나이가 들어서 골수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통증 질환. 뭐 흔히 하는 말로 나이가 들어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디스크, 좌골신경통, 퇴행성 질환, 퇴행성 관절염 이런 데 있어서 정혈과 골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에 있어서 녹용은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뇌질환과 통증 질환에 가장 많이用겁니다. 치료의 목적. 자, 근데 경제적 여유가 안 되잖아요. 경제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통증 질환, 특히 통증 질환에 녹각을 쓰면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녹각을 본청 서적을 다 뒤져보세요. 자, 다들 집에 가서 본청 뭐 녹각 효능 보면 뭐라 합니까? 딱 필요하자 통증에 쓸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녹각을 통증약으로 많이 활용해 쓰세요. 통증 치료제로. 사양, 구급약입니다. 뚫어주는 약, 구급약이고. 선태도 우리가 종종 쓸 수가 있죠. 피부질환에도 쓰고, 뭐 눈질환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꿀 넘어가고요. 오배자, 이게 수령하는 약인데, 이게 의외로 오배자 또 쓸 때가 있어요.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오배자가. 자금장 같은 약에 이제 오배자 들어가죠. 오배자 들어가고. 또 이게 단미로 감초하고, 단미는 아닌데, 오배자 감초를 같이 끓이잖아요. 그 끓여서 그 우려낸 물을 입을 가글 하면 구내염이 빨리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체트에 뭐 특효, 그런 건 없어요. 베체트 특효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베체트가 꽤 깊은 병이죠.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이 다 그렇지만, 베체트 같은 약은 참 베체트 같은 병, 이런 병은 참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에요. 일반적인 구내염에, 이 오배자 같은 요 끓인 물을 가글에서 쓰게 되면 빨리 옵니다. 잘 들어요. 상표초. 특이하게도 이게 보호신을 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보호신해주는 약입니다. 상표초가. 백강장. 통증이 있는데 특히 마비와 강직을 빨리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안화사에 이 백강장을 많이 써요. 정갈 구안화사에 쓴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정갈. 구안화사에 쓰는 약 어떤 약이 있어요? 견정산, 이런 거. 근데 정갈이 또 어디 쓰냐면, 이게 극심한 편두통에 소량을 넣습니다. 소량. 많이 넣어 쓰는 약이 아니에요. 소량. 센 약에서 많이 넣어 쓰지 않습니다. 유독한 약에서. 소량을 넣어 쓰게 되면 이 편두통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신도담탕, 뭐 그런 기억을 쳐요. 도담탕 쓰시라고요. 근데 소량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궁신도담탕 같은 청원을 쓰면, 도담탕 같은 청원을 쓰려면, 도담탕 같은 청원을 써서는,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도담탕 같은 처방을 그 담을 깨는 쪽으로 너무 집중했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져요. 여러분 동의보면 두통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어요? 담 아니면 혈호라고 나오죠? 오래된 도담탕증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깊은 도담탕증 같은 경우는 혈호증이 같이 존재합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도담탕 쓸 적에 사무지를 합방에 써야지 도담탕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도담탕증에는 이미 사물탕의 증이 같이 생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정갈 같은, 그래도 안 풀린다 싶을 때 전갈 같은 약을 조금 넣어서 써주는 겁니다. 사무지에 같이 넣어서 써도 잘 안 됐죠. 그때. 구인을 여러분들 연구한 분이 없죠? 근데 이 구인이 의린개척책이군요. 보양화로탕이 제가 볼 때 의린개척이 최고의 처방이에요. 다들 이제 혈부처 같은 만 알고 계시는데, 저는 보양화로탕이 의린개척의 최고 정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보양화로탕에 구인이 들어갑니다. 자, 해표초 오족골 넘어가고요. 용골 넘어가고요. 용골 모료, 여러분들 용골 모료 딱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용골 모료가 두 가지다. 공통적으로 적출 깨줍니다. 진가 적출 깨지는 힘이 있어요. 신경정신 안정시킨다. 신경 안정시킨다. 개지가 용골모료탕, 치호가 용골모료탕. 여러분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정신 안정시킨다. 그거만 아시지 마시고, 용골과 모료는요, 진가 적출을 풀어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신농 원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판, 천사감 넘어가고요. 구판을 볼 것 같으면, 구판 이거 소양인 약인데, 요각통부터 해서 불면증부터 해서 참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보험해주는 데서 참 최고의 약 중에 하나예요. 구판이. 별각, 혈뇨를 끄는 용도로 씁니다. 모료, 아까 용골에서 얘기했고요. 쭉 넘어서, 전라각, 뭐 인중왕, 인중백, 동백 다 넘어가고요. 자학업 좋아하는 분들 있죠? 이게, 자아가 사람의 기혈 아니겠어요? 이인 보인, 사람으로서 사람을 보한다. 그래서 기혈을 대보한다. 이래서
과거도 여러 이것들이 자어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하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별 볼 일 없다. 자어가 좋다고 써왔더니만 많이 저번도 많이 써봤는데 써본 결과 별 볼 일 없더라. 이게 장기하고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자어를 꼭 써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본초 항목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간질치료 쪽으로 정신병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쓰는 것만큼 자어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얘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상용 본초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